또 요즘은 또 세입자가 왕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 전망이 조금 과거처럼 이제 정권이 바뀐 정권에서는 조금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반갑습니다. 쏙쏙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환 전문가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좀 환절기 와서 갑자기 좀 추워졌는데 건강은 좀 잘 챙기고 계시죠? 네, 건강 잘 챙기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감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앞에다 물을 놓고 꾸준히 이렇게 물을 마시는 습관적인 행동이 결국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아파트 시장이 많이 불안합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이 됐던 때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요 기간이 조금 안정된 기간이었는데 요때는 아파트 가격이 왜 안정적이었을까요? 2009년에서 2016년을 돌이켜보면 일단은 정권이 바뀌어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3년도에서 2008년까지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재임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었죠.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2008년도에 취임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진보의 성향을 띈 대통령과 또 보수의 성향을 띈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본다면 그거하고는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하고는 연관성이 아주 높다,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권이 좀 바뀌었는데 아파트 가격과 상관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 정권에서 내놓는 이제 정책이 뭐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의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이 올랐던 거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오른 거와 굉장히 이제 흡사하다. 그 이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2003년도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 이전의 모습이라고 따진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을 때, 또 그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아마 변곡점이랄까, 그 어떤 계기가 IMF라는, 이제 거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MF 이전의 부동산 가격을 논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어 맞아요. 보이고, 네. 예. 그 이후로 이제 IMF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으로서 소위 정책을 굉장히 좀 분양이 잘 되는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97년에서 시작해서 98, 99, 2000년도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암흑기였었죠. 굉장히 높은 고금리 시대에 뭐 정치도 불안하지만 경제 모두가 굉장히 좀 불안했었던, 또 부동산 가격마저도 완전히 침체였었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 그걸 탈피하고자 꾸준한 정책을 내면서 서서히 그리고 월드컵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월드컵이 지난 월드컵 이전 모습과 월드컵 이후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변했다. 거기에 부동산이 점점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2003년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감지를 하면서 가격을 좀 제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약이 아니라 독이 된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제 노무현 정부 내내는 그야말로 이제 가격이 올랐었던 상황이고, 너무 올랐다 싶으면 그걸 좀 식히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오히려 좀 완화책을 썼었던,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그 이후로 완화책을 썼던 그 시기만큼은 가격이 굉장히 좀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또 전세값이 또 좀 올라가면서 사실은
아, 이렇게 비싼 전셋값이면 내 집 사고 말지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던 때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좀 잠재적 구매 수요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원래 이제 전세 수요자가 이 정도 전세를 얻을 거라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2009년도에 전세를 얻는 전세 수요자, 임차인과 지금의 임차인은 굉장히 상반되게 틀린 모습이 뭐냐면, 옛날 2009년 당시에는 거의 내 돈으로 전세를 구했던 맞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대부분 다 전세자금 대출을 얻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한 상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생각한다면 금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고스란히 전세 그렇죠.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고, 예전의 모습으로 된다면 그렇게 대출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자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세금이 좀 안정됐었다. 이런 부분하고에 좀 상반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얻는 사람이 또 집을 사면 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이런 금리 인하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 구매 수요자들이 대한 부분을 제어를 하는 부분 때문에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을 내놨어요. 심지어 이제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해가면서 쉽사리 집을 막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바로 뭐 집을 사야 되겠다 하더라도 덜컥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전세 수요자가 매수자로, 구매자로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즘은 또 세입자가 왕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런 전망이 조금 과거처럼 이제 정권이 바뀐 정권에서는 조금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정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놨고, 그 다음 이전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떤 그 부동산 규제책보다는 완화책을 내어주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정부에 또 가격이 너무 올랐던 거를 완화를 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동산 가격이 규제에 의해서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가격 안정,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너무 우리 과열하게 뭐 무조건 신축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금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한 차례 떨어졌지만 이제 올해 또 한 차례 떨어질지, 아니면 내년에 계속해서 떨어질지 하면 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지금보다 한 반토막 좀 날 수 있는 2026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향후 한 5년 뒤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급량이, 왜냐면 지금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5년 뒤부터 이제 공급 물량들이 좀 늘어난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공급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는 또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죠. 이 지역마다 그런 편차가 좀 있을 것이다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은요, 자본주의 사회, 자유경제 시스템 하에서의 이 부동산 가격은 철저하게 양극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좋은 지역에 대한 아파트 가격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점점 벌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그런 좋은 지역에 뭐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제 빌라를 하나 사놓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군락이 많은 곳에 이제 또 학군도 잘 돼 있고 또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는 결국은 그런 위치네요. 아파트. 그렇죠. 위치가 좋은 아파트만큼은 내가 선점해놓고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똑똑한 한 채가 이젠 조금 좀 변형이 돼서 똑똑한 한 채는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입지에 있는 녀석으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네요. 아, 지금 돈만 있다면 당연히 강남이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 정도 가격이 뭐 일반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인데 거기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정도만 우리가 좀 우리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뭐 투자 겸 거주 뭐 이런 쪽으로는 좀 성공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변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시세가 좀 좋았던 그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그때와 같은 분위기로 가는지 이것들을 조금 한번 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쏙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